왜 주는 거야, 복사기? 우리가 부등식 시험이 책은 있죠? 요새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우리가 오늘 553부터죠. 근데 지난번 숙제를 내가 질문을 다 받았나 모르겠네. 일단 내가 어디서부터 뽑아줄까? 부등식 싹 다 뽑아주지 뭐. (141부터) 153까지. 그거 좀 하고 있어. 뒤에 다 했어 이제? 그러면 너 저거 풀어. 확률 그거 아니 학교 책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있어? 올림푸스? 아니면 내가 뽑아줄게. 그래 올림푸스 뽑자. 그거 풀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같은 질문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열렬 행렬 파리부터 파리 9위 파리부터 9위. 악영이랑 재현이랑 수인 이평이 시험을 내가 숙제를 오늘 이기적이어서 오늘 70은 이제 40은 금기니까 70 그리고 시험이가 0%로 일단 미지참이야. 교재 미지참 이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미지참. 자, 앞시 시험이 내가 이거 줬니? 23년도 거? 모의고사? 안 받았지. 그리고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자,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제 질문 지난번에 582까지 다 받았나? 582번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 오늘 것 질문을 또 따로 받으면 되겠는데 몇 번 질문할 겁니까? 봅시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590. 또요. 오십육 번 596 597 599 또요. 600 또요. 어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얘 꼬리가 어디 갔냐? 나 버렸나 봐. 얘 어제 뭐 치우면서 버렸나? 141부터 2로 1까지 500 90 590 590 590 했어 590번이 있어. 그럼 네 문제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나요? 오케이 자 (590) 번부터 볼게요. (590번에) 오케이. 자, 요 590번 문제를 같이 한 번만 보신다면요. 590번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되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되어져 있대. 그지? 그랬을 적에 여기에 해를 구했더니 3이 되고 또 하나의 해가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일단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의 근이 2개라면, 즉 특별한 해가 아니라면 가사공식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요걸 보니까, 이런 걸 놓고 보니까 x값이 3개가 있는 걸 보니 얘는 해가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 특별해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1번의 해를 2번의 해를 놓고 볼 때 중요한 건 얘가 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 하나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3은 어디에도
1번 해에도 있고 2번 해에도 있는 아이가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3을 여기 있다라고 할 적에 3이 여기 있고 1과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적에 수직선으로 저 위에 건 가장자리로 만들고 아래 건 사이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치 재규야, 위에 건 가장자리로 만들고 아래 건 사이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 나오게끔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주는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2번의 해를 요렇게 내가 표시를 해보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1번의 해는 가장자리일 거니까 여기를 색칠하면서 어디로 빠져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자. 그지? 그리고 여기를 색칠하면서 어디로 빠져나가? 왼쪽으로 빠져나가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쳐지는 곳을 찾으면 이 부분이 겹쳐지고 그리고 어디가? 여기가 겹쳐지게 되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서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3 하고 1 이상 2 이하인 부분의 해가 얻어지게 되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얘를 방정식으로 봐서 위에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 가장자리라고 하는 근이 두 개가 누가 될 거야? 2하고 3이 되어야만 될 거야. 2하고 3이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얼마? d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누가 될 거야? 1하고 3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로 가면 될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면 되겠지. 알겠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면 되겠지. 아이고 피곤하다. 진짜 힘드네. 빵빵 하고 있나? 빵빵. 자, 590번 했고요. 596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596번 요 문제도 보시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에 더하기 a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 하나의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어디와 어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존재하며 또 다른 한 근은 3과 5 사이에 존재하더라 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을 알려준 것이냐? 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근의 위치를 알려줬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는 뭘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의 분리를 갖고 갈 거야.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진 방정식을 함수화해 가지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 이렇게 수직선 하나 x축을 완성시켰어. 그래가지고 근 2 여기 하나 알파가 생기고 여기 하나 베타가 생기게끔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에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이 그래프랑 똑같은 유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누구를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야.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야.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f(-) 얼마여야 돼? 0보다 커야만 돼. 그지? 그리고 f(0)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지? 그리고 f(3)이 또한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죠? 그리고 f(5)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 네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밑에다가 너희들 연습할 때 이렇게 밑에다가 여기 -2고 0이고 3이고 5일 때 -2를 대입하면 양수인 A점을 지나면서 0을 대입할 때 음수인 B점을 지나며 3을 대입할 때도 음수인 C점을 지나고 5를 대입할 때인 양수인 D점을 지나고 이 네 점을 지나면서 이 네 개의 점을 소장님 근데 A점이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관없어. 여기쯤 있다라고 해서 그려도 되고 저 위에 있다고 그려도 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충 찍어도 돼. 대충 찍어봐도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네 개의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맞춰줄 건 누구의 위치만 근의 위치만 같게끔 나올 수밖에 없나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면서 A를 지나면서 B까지 가야 되니까 매끄러운 곡선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없잖아. 그치? 왜냐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드러운 매끄러운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가는 건 2차 함수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도 또 매끄럽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 놓고 보니까 x절편이 반드시 두 교점들 사이에 마이와 0과 3과 5 사이에 생기게끔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얘는 무엇만 만족하면 쟤만 만족하면 될 걸 이렇게 이거 말고 안 되는 경우가 없죠. 무조건 그려지잖아. 이해되죠? 해요 빨리. 뭐 내가 다 풀어줄 필요 없잖아. 지금 누이 다 풀어 그럼 줄게. 누이 끊지 말고. 이게 어제 열심히 하는데 또 안 쓰네 아무것도. 왜 저래? 쌤, 여기 아직 좀 빨리 가요. 내 체육인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가서 얘기해. 거기 가서 얘기해. 응. 내가 뭐 보내주고 이런 거 아니야. 거기서 보내주는 거. 오늘만이. 응? 오늘만이. 나 가서 얘기해. 네. 응. 나한테 뭐 얘기해. 아, 쌤은 걸리겠어요? 있어 보이냐? 응?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내가 애들 지금 진도나오면서 숙제 그러면서 문제 풀어주면서 점수 잘 나오게 이게 주사해 저거 주사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이거 하라면 로또가 안 돼가지고 내가 뒤집어지 못하고 로또가 안 되기만 해봐. 자, 난 옆에 지우고 이제 그럼 우리 이거만 끝나면 이제 오늘 행렬 근데 애들 오늘 다 와서 행렬 근데 행렬 뭐 들을 것도 없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어려웠고 사실은 어려운 행문이 맞는데 원래는 어려운 건데 지금 너무 급급하게 좀 이따 얘기해. 자, 599번 어느 행렬까지 뽑아내고
어느 카피숍에서 선생님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거든. 선생님하고 딱 어울리는 이미지잖아. 스타벅스 그 사회적 지위와 이렇게 딱. 응?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짜증나. 그래서 거길 딱 갔어.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신상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래. 와, 겁나 맛있어. 궁금해하면 얘기해주고, 아니면 안 궁금해하면 거. 근데 진짜 맛있었어. 자, 반응 참 좋다. 어느 카피숍에서 녹차 라떼 가격을 X% 인상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당황하는 건 처음 가격이 얼마였는데? 근데 그 처음 가격이 중요했으면 줬을 텐데 주질 않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가격을 우리가 안 적어놓고 시작하면 없는 거에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처음 가격을 그냥 안 줬으니까 미지수 A1이라고 적어. 이렇게.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주문하는 인원, 사람 수를 비명이라고 적어. 이렇게. 비명이라고 적어. 그랬을 적에 X%만큼 가격을 인상했어 라고 하면 A 곱하기 100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10% 올리면 100분의 110, 20% 올리면 100분의 120, X% 올리면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비싸지니까 사람이 사 먹는 인원이 줄어들어. 그 줄어드는 인원이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니? 그랬더니 원래 인원의 비명에다가 2분의 X%만큼 줄어들었어.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카피숍에서 녹차 라떼의 판매액이야. 판매액 그러니까 총 수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판매액이라고 하는 건 총수입, 이게 판매액의 의미인 거고, 또 만약에 총수익이라고 하면 이건 뭐야? 그냥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판매액 이러면 그냥 내가 수익을 따지기 전에 그냥 내가 오늘 내 원가고 뭐고 고려하지 않은 채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지? 이게 판매액인 거고, 수익이라고 하면 내가 판매한 금액인 판매액에서 내가 그 물건을 만들 적에, 그러한 물건을 만들 적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적에 무엇을 정해진 정가, 정해진 금액인 정가를 빼서 만들어내는 게 총수익인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총판매액이 라고 얘기했으니까 원래 판매액은 얼만데 그랬더니 A 가격을 B명한테 팔았으니까 AB 이렇게 됐는데 그 금액의 총판매액에 총판매액이 12% 이상 증가야. 그러면 이 금액보다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100분의 11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판 게? 이렇게 판 금액이.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B를 먼저 써주고, 뭐 써줘도 상관없잖아. 100분의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얼마? 2분의 X 이렇게 써주셔도 되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만 풀면 되는데 AB를 날려버릴 거야. AB 날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야. 왜냐면
부등호의 방향은 음수를 나눌 때만 바뀌는데 A, B는 양수죠. 가격도 양수일 거고 사람의 인원도 양수겠죠. 그 다음에는 양변에 100 곱할 거야. 이렇게 100 약분할 거야. 그리고 100을 한 번만 더 곱할 거야. 그러면 11200 이하 누구의 100 플러스 x에다가 100 마이너스 얼마? 2분의 x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또 이 하나만 곱해서 뭐 문제 풀어야지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이해되죠? 그럼 봐봐요. 아팠을 텐데 그럴 때 아니었나봐 잘못된 상처가 내게 남았겠지. 아미세. 자, 600번 마지막이네요. 둘레의 길이가 60m이고 넓이가 125 이상 200 이하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와 최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너가 짧은 변이라고 할게. A가 B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치? 그럼 너의 넓이 S는 AB 이게 되겠죠. 왜냐면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런데 둘레의 전체에 이 둘레가 얼마? 60.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니? A 더하기 B가 얼마야? 30 이렇게. 그럼 나는 요 A 값 대신에다가 얼마? 30 마이너스 B를 넣겠죠. 그래서 넓이인 B 곱하기 30 마이너스 B가 B 곱하기 30 마이너스 B가 얼마 이상? 60 이상. 얼마 이하? 아이 미쳤다. 60 이상이 아니라 125 이상, 200 이하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거만 풀면 끝나겠죠. 무슨 부등식이 이게? 무슨 부등식이 이게?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 풀면 됩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행렬 진도 나갈게요. 경우의 수 질문은 다 받았죠 우리? (203부터) 225까지
자, 이제 이쯤 되면 중증 외상센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가서 걔 누구지? 걔 누구야? 중증 외상센터 걔 누구야? 연예인 있잖아. 주지은 맞나? 주지은한테 뭔가 좀 뭐 시술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걸 들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멋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로 들어갑니다. 행렬로 들어갈 건데요. 행렬로 들어갈 건데요. 행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이게 되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되게 하려면 어려운 공부야.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 이 교과 과정에 있었고, 그래도 그때도 행렬에 행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이었거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하기 힘든 역행렬이라든가 합답형을 되게 꽈놓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규칙 찾기라던가 헨리 해밀턴 정리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다루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애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빠졌어. 그치 민지야? 그죠? 얘가 빠졌어.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은 행렬을 모르고 지냈을 거야. 선행하더라도 중학교 때 선행하고 이러더라도 뭐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을 건데 갑자기 이번 연도에 이제 다시 행렬을 들어갔는데 그전보다도 그럼 그전하고나 마찬가지로 좀 나와서 애들이 행렬 맛이라도 좀 볼 수 있게끔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보다 양은 훨씬 더 줄여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뭐 행렬을 내겠지. 행렬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워도 조금 규칙성 찾는 문제, 약간 노가다 뛰는 문제,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치? 뭐 깊게 들어갈 내용이 지금 여기엔 거의 뭐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냥 구색 맞추기에 수학 상하, 공통수학 1, 2에 그 안에 들어가는 단원을 조금 맞춰주려고 개수를 맞춰주려고 왠지 넣어놓은 것처럼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완전 대놓고 난 잘래 이러고 자고 있으면은 어쩌라는 거야? 그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응? 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제 사장님 포스로 뒤로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어. 응? 정신 차릴 거지? 자, 한 번 더 그러면 만약에 플래시가 터질 거고 그러면 아 찍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올려볼 거야. 되게 너 똑같아. 둘 다 경고야. 자,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야. 어떤 표가 있을 적에 어떠한 표가 있어. 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회사에 어떤 회사의 표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자 우리 회사가 뭐 무한상사야. 무한상사에서 어떤 상품 A를 만들어. 그리고 어떤 상품 B도 만들어. 그런데 이제 A와 B 상품을 만드는데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금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구리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더래. 그래서
금이 몇 그램 들어가나 그랬더니 뭐 10g이 들어가고 얘는 뭐 8g이 들어가고 얘는 굴이라고 하는 게 얘가 120g이 들어가고 얘는 115g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대. 그럼 내가 저 표를 보면 그리고 그 표에 가로줄하고 요 세로줄을 딱 봤을 때 아 얘는 A 제품 얘는 B의 제품 이렇게 쓰여져 있고 아 이걸 만드는데 이렇게만 써 있어도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잖아. 아 A 제품에는 금이 뭐 10g, 구리가 120g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130g의 뭔가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거의 가격은 1억 뭐 이렇게 1억 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팔아. 그리고 얘는 뭐 123g인데 이거의 가격은 1000만원 이렇게 팔아.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팔릴까? 사실 그냥 이런 게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고. 그냥 똑같은데 사실 메이크업 값이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사람들은 이제 비싼 걸 더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돈이 많아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놓고 보았을 적에 그러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행렬은 이러한 표 같은 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행렬을 내가 단순화해서 저러한 표를 단순화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어떤 행렬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름부터 지어. 그 이름은 대문자로 짓자. 보통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 아닌 약속, 정의 아닌 약속 뭐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있어. 그러면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인데 좀 크게 써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숫자만 단위도 떼고 요 숫자만 저기에다가 적어서 넣을 거야. 그래서 적어서 넣을 때 이렇게 10 하고 왠지 컴마 찍고 싶은데 컴마 같은 건 안 찍기로 약속했어. 행렬을 쓸 때에는 숫자만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10과 120이 따로 떨어져 있는 숫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얘네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 돼. 얘를 컴마나 이런 걸로 표현해 주진 않아.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도 8하고 115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것을, 이런 표를 단순화해서 적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행렬화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치?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는 그 행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로줄로 표현된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행이라고 했고, 이렇게 가로줄로 표현된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 누구랑 뭐하냐,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걸까? 응? 내가 이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 지금? 그냥 남들이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겠어. 응?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앞에서 혼자 계속 떠들어 말해 막 혼자 막. 5분만 쉬면 안 되냐고? 너무 피곤하다고? 아 그럼 이거 행렬이라 정의라도 들어봐 좀.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내가 이걸 행이야, 가로줄을 행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이어서 1행, 두 번째 행이어서 2행. 그러면 이렇게 세로줄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열반, 윤성 열반네. 짜증나. 열로 쓸까? 야, 근데 지금 말이 뻥일 거야. 말도 안 될 거야. 이런 가로줄, 세로줄을 보고 또 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게 첫 번째 열이어서 1열, 두 번째 열이어서 2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게 행렬인데 저런 행렬은 행이 두 개고 열도 두 개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너의 행렬에 구분할 때 2행, 2열 행렬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곱하기 2행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단순화한 게 행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거냐? 딱 여기까지만 할게.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숫자들을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얘가 이거 우리 시간표 볼 때 월요일날 3교시 수업이 뭐야? 그러면 잠깐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월요일날 1, 2, 3교시 수업은 수학. 그럼 월요일날 4교시 수업은 뭔데? 수학. 이렇게. 아, 행복한 날이네. 월요일은 3, 4교시가. 그리고 점심 먹으면 맛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 보듯이 얘는 1행과 1열이 겹쳐있는 곳이라 성분 A11이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얘가 행렬의 이름이 라지 A이기 때문에 라지 A의 1행 1열은 A11, 1행 2열은 A12, 2행 1열은 A21, A22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맨 이게 행렬이야. 잠깐만 쉬어라 그래. 아이고 잠깐만 쉬어라. 네. 그래 좀 쉬어라. 아이고 쉬어라.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행렬이야. 그러면 이러한 행렬은 그냥 행렬 하나로만 지켜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행렬끼리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더해볼 수도 있고 빼볼 수도 있고 곱하는 것까지만. 여기서 곱하는 것까지만 해볼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일단은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첫 번째 또 다룰 내용은 두 행렬이 같을 적에라는 얘기인데, 두 행렬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어떤 모양이야? 모양도 행이 두 개면 열이 두 개면 나랑 같다라고 하는 아이도 행과 열이 두 개씩이어야 되고,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조차 전부 다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긴 게 같은 행렬이야. 그래서 내가 A 행렬과 B 행렬이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적으면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 한다. 그지? 뭐 말로 쓰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할 적에 A 행렬과 B 행렬, A 행렬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 1, 2, 3, 4. 그리고 B의 행렬은 마일 2, 3마 3.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더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각각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1행 1열, 2행 1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곳에 존재하는 성분들끼리 더해라고 하는 게 행렬의 덧셈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A 더하기 B도 내가 지금 2행 2열 행렬들을 더할 거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어머나 0이네 라고 써주시면 되고, 2와 2를 더해서 4, 3과 3을 더해서 6, 4와 마3을 더해서 1 이렇게 써주시면 두 행렬의 합을 표현해낸 거야. 두 행렬의 차는 A 빼기 B, 얘 또한 어떻게 써?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 있는 1과 마이를 빼, 그래서 2와 2를 빼 해서 0, 그리고 3과 3을 빼서 0, 4와 마3을 빼서 7 이렇게 하는 게 행렬의 뺄셈이야. 그러면 모든 행렬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지. 왜? 어떻게 생겨야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렬을 이렇게 줬어. 1, 2, 3, 4, 5, 6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치? 그럴 때 A 행렬과 C 행렬을 더해봐 라고 하면 얘네가 더해질 숫자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때는 행렬의 덧셈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맞춰져야 돼? 성분과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아이들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요런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까? 라고 할 적에 B라는 행렬의 마일과 1의 덧셈 얘 성립하고 2와 2의 덧셈 4가 되고 6이 되고 1이 되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지? 뺄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할까? 딱 보면 얘는 뺄셈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 첫 판부터 틀려버리죠, 그지?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세 번째 영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성분이 얼마인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뜻해. 그걸 보고 우리가 영행렬. 그래서 그 영행렬과 원래 행렬이 곱해지면 그냥 곱해지는 게 아니죠. 더해지는 거지. 더해지면 원래 행렬만 나타나게 돼 라는 얘기고, 뒤에도 행렬의 실수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P가 있는데 보니까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8이 있어. 뭐 거꾸로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 하듯이 모든 성분에 공통적인 약수가 존재한다면 나는 얘를 이러한 식으로 꺼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배가 어때?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치? 너무 가능한 얘기. 그래서 여기 덧셈 됐고,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곱셈은 지금 몇 시야? 우리 좀만 문제 너무 빨리 쉬면 안 되니까 한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가 곱셈 나가자. 한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가 곱셈에 대하여 나가봅시다. 아유. 자, 우리 767번으로 들어갑니다. 767번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 A에 I, J라고 되어 있대. 무슨 행렬이야? 라고 했더니 조건이 이렇게 3 곱하기 2 행렬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A는 행이 몇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야? 행이 3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열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행이 3개니까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이렇게 해서 성분이 모두 몇 개? 9개의 성분이 2열까지구나. 쏘리. 6개의 성분이 존재할 것 같아. 이렇게 6개의 성분이 존재할 것 같아. 그리하여서 문제 767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너 행렬 여기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열, 3행 1열, 2열에 성분들을 구해가지고 싹 다 한번 더 해볼래? 라고 한다. 그런데 그걸 구할 적에 어떻게 구할 수 있니? 그러니까 성분을 무엇으로? AIJ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aij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대. 마이너스 1의 i의 제곱과 더하기 3의 j 배에다가 마이너스 2ij라고 해서 내가 각각의 성분을 구해낼 수가 있겠대.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i의 값은 행이니까 1행과 2행과 3행이니까 i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과 2와 3이고요. j는 1, 열과 2열이니까 1과 2를 넣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니스 A11이라고 하면 함수의 그치? 함수의 그 관계식에 용어가 되면 관계식에 그냥 대입해서 그 함수값 찾는 것처럼 i에다가 1 넣고 j에다가 1 넣어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래? 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쵸? 그걸 이제 그냥 너희들이 해봐. 지금 767번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걸 펴놓고 있는 저 자식은 뭐지? 저런 자식도 똑같네. 767번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펴놓고 있는 팬열도 아니고 다른 데 펴놓고 있었냐? 이게 진짜 목장 주인이네. 얘 완전 양들 겁나 키우겠네. 양아치네. 응? 양아치야. 양 겁나 키우겠어. 그래. A11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112, A212, A312, A3132 이렇게 6개의 성분을 구하면 되거든. 한번 해보시와요. 해보시와요. 기도했는데 내일은 힙합 들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 좀 해야지. 그대가 나의 전시회 맞나? 맞죠? 와 단어 안다잉? 네. 풀으라고 너는. 뭐야 어제랑 또 180도로 바뀌었어 갑자기 이런 자식이. 빨리 풀어. extinction 전시. 그냥 갑자기 영어 단어가 저절로 알게 돼서 그냥 그거 하나만 풀고 그래도 잠깐 쉬자. 다 풀었죠? 그래. 1행 1열 얼마? I랑 J에다가 1씩 집어넣으면 계산해보자. 그러면 얼마 나왔어? 0 나왔어. 자, 1행 2열은 재규야 얼마 나왔어? 1. 2행 1열은 채영아 얼마 나왔니? 몰라 이거라고? 아니 2행 이게 두 번째 행이잖아. 그래서 A, I, J 이렇게 있으면 이게 행을 뜻하는 숫자가 되고 이게 열을 뜻하는 숫자가 되거든. 그러면 2행 1열이라는 건 가로줄 중에 두 번째 그리고 세로줄 중에 첫 번째에 들어갈 이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2, 1을 구해주면 되거든. 그럼 그때 i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 2를 대입하고 j에다가 1을 대입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써서 넣어라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계산해야지. 해봐 빨리. 얼마 나와? 너가 계산 못하면 우리는 연대책이면 다 같이 쉴 수가 없어. 아니 맞? 어? 0이야? 틀려도 쉴 수가 없어. 적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태도 따위 나는 지금 내가 틀려도 우리 쉴 수가 없어. 맞아요. 야 지금 흔들어도 쉴 수가 없어. 왜 흔들어줘?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어? 우리 오늘 빠지는 데 많단 말이야. 0 맞대. 현지야 이행 이열은 여기. 쉴 수가 없어 우리. 이행 이열이니까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면 i에다가 얼마를 i에 2 넣고 j에다가 2 넣어서 계산해 주자. 그럼 그걸 여기 숫자에다 여기 성분에다가 집어넣자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얼마야? i에 2 넣고 j에 2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맞아? 자, 민지야, 3행 1열은 어떻게 돼? 응, 한 번만 더 해. 괜찮아, 대충 얘기해도 금빈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 줄 거야. 마이너스 5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얼마야? 3 넣으면 마일 1 넣었더니 3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러면 마6 마7 마사 마사 그치? 전체적으로 얘기하자 3행 2열은 얼마야? 얼마? 쉬기 싫구나. 마이너스 7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지금부터 쉬십시오. 자. 어떻게 3번을 늦을 수가 있지? 정규 처음 수업 시간 6시간인데 늦고 처음 잠깐 쉴 때 또 늦고 또 지금 쉬는데 또 늦고 그치? 이런 것도 능력이야. 뒷담 까고 있는 여기서 봐. 금빈아, 내가 그 토요일 클리닉 숙제 안 내줬네. 클리닉 숙제를 안 내줬네. 생각해보니까 118초까지 했지. 그게 어디까지였었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까지였어? 그러면 경우의 수 다 풀어와. 아 맞다. 행렬 다 풀어와. 행렬 다 풀기 이거 적어놓을게. 뒤에 논술형 그렇게 다 풀어야 돼요? 논술형? 그게 뭐야? 논술형이? 뒤에 어려운 문제. 아 다 풀어야지. 최소한 그거 5회독 해보자고. 5회독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 한번 느낌을 보자고. 그러니까 학교 구교재는 어쨌든 최대한 많이 풀어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
767번. 그냥 메커니즘이 767번 같은 건 정의역 대입해서 치역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그치? 정의역은 숫자 하나만 넣으면, x값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이 성분이라고 하는 건 1행 1열, 1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달랐지, 사실은 그냥 x값 대입해서 y값 얻어내 이거랑 별반 다른 건 없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자. 774번입니다. 얘는 흡사 무엇과 비슷해? 그 다항식의 곱셈, 뭐 덧셈, 뺄셈 뭐 이거랑 비슷하죠.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을 우리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이렇게 주어졌고 B가 3하고 5, 마오 1, 마일, 1, 마1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문제에서는 3에 A에 마이너스 2B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5A에 마이너스 8B 너의 성분의 합을 구해볼래?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 행렬을 지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걔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려면 딱 봐도 어때? 복잡해. 그래서 무엇 먼저? 얘 먼저 간단하게 하자고. 얘 먼저 간단하게 하자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행렬의 실수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A가 두 개 있어. 같은 A가 두 개 있으면 동류항처럼 A 두 개야.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무엇 취급하듯이 동류항 취급하듯이 찾아가지고 동류항 먼저 계산하자 이 얘기야. 여기에 3A하고 마이너스 2분의 5A 3A 빼기 2분의 5A하고 마이너스 6B하고 플러스 4B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3A에서 2분의 5A를 빼면 2분의 1A 이렇게 될 거고 4B에다 이걸 빼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에 그냥 2분의 1배 해가지고 쓰자. 안쪽에다가 2분의 1배를 해도 돼.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듯이 밖에 숫자를 안에다가 곱해. 근데 곱할 때는 전부 다 모든 성분에 다 곱해야 된다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곱해보면 마이 3, 0,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는 두고 2만 곱해볼까? 6, 마 10, 2, 마 2 이렇게 마이너스도 그냥 같이 곱해버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얘가 뺄셈이 가능할까 봤더니 부조적인 게 같은 행렬로 생겼잖아. 그지? 2행 2열 2차 정사각 행렬로 생겼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할 거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면 마이너스 8에 3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얼마야? 7에 0에서 2를 빼면 마이에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6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적에 저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0, 13 형 잘못 썼니? 13. 응? 13. 13이야? 아 그렇죠. 13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내 일부러 그러네. 13 그래서 3에서 얼마? 합은 9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 780번 같은 거에다가 유형 3번에 그러한 문제에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 어쨌든 얘는 뭘 찾는 문제냐면 규칙 찾기. 그 규칙이 뭐 주기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계속 실수배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곱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봐야 돼?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보면 이렇게 780번에 행렬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었어 라고 곱셈이네. 쏘리. 곱셈을 먼저 하고 가자. 행렬의 곱셈. 우리는 행렬을 곱한다 라고 할 적에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일단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아까 행렬의 덧셈도 모든 행렬끼리 덧셈이 가능해? 뺄셈이 가능해? 아니 안 돼. 행과 열이 각각 같아야만 덧셈 뺄셈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럼 행렬의 곱셈도 모든 행렬끼리 다 곱셈이 가능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A와 곱셈이 가능한 행렬 A 곱하기 B가 가능하게 되려면 B라는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이 되어야만 돼.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열의 개수와 이곳에 있는 행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만 같아야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만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때 A 곱하기 B는 가능한데 B 곱하기 A는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N 곱하기 L 행렬인 거잖아. 그럼 BA가 되려면 이 L과 M의 값이 서로 어때? 같으면 가능한데 숫자 자체가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를 할 수 있다고 해서 B와 A를 꼭 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도 못해. 그래서 얘가 A, B랑 BA가 같아?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얘는 일단 행렬에서는 가능하려면 열과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하고 그리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때 조금 헷갈리게 될 거예요. 행렬은 교환법칙, 곱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곱을 정의했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A11, A12, A21, A22, A31까지 하자. A13, A23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3 행렬이야. 그죠? 2 곱하기 3 행렬인 거야. 그러면 얘와 이 행렬의 이름을 A라고 하면 내가 이것과 이 행렬을 곱하려고 할 건데 곱해지려면 일단은 너의 모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너의 행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의 이 A 행렬의 열의 개수가 3개인 거니까 B 행렬의 열의 개수는 얼마? 3개. 행의 개수가 3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는 2개로 만들지 뭐. 3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1, 1, B1, 2, B2, 1, B2, 2, B3, 1, B3, 2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와 여기 숫자를 맞춰줌으로써 이제 이 둘의 곱은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곱을 해낼 것이냐? 이렇게 여기다가 한 번만 쓰자. 그래도 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써보자. 여기에서 A 곱하기 B를 우리가 곱할 때는 이렇게 간다. A1, 1과 A1,
A2, A1, 3, A2, 1, A2, 2, A2, 3와 B11, 12, B21, 22, B31, 32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곱하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왼쪽 행렬에서 행과 오른쪽 행렬에서 열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너하고 곱해주기로 했어.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어. A11과 B11이 곱해졌고 그리고 A12와 B21이 곱해졌고 그리고 A13과 B31이 곱해졌어. 보면 11111221 1331 이렇게 조금 숫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연결고리는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로 곱셈을 한 번 마무리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얘와 얘가 곱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또 이렇게 똑같아. 첫 번째랑 첫 번째, 두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랑 세 번째.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A11, B12, B12, A2, A12, B22. 아따. 그리고 A13, B32, B32 이렇게 하고 더해 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행이 있잖아. 반복한다. 이 행과 이 열을 또 한 번 곱해 준다. 여기 쓰면 어떻게 되니? A21, B11 더하기 미리 쓰고 뭐 어차피 더하기일 거니까. 그리고 A22, B21 그리고 A23, B3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또 한 번 더 들어간다. 또 한 번 더 들어간다. 있는 건 다 해야 되니까 너랑 너도 한 번 더 간다. 이렇게 해서 A21, B12 더하기 A22, B22 더하기 A23, B32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행렬의 곱셈의 정의가 돼. 그치?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아까처럼 숫자로 내가 1, 2, 3, 4인데 얘가 2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1행 3열이면 1, 2, 3 이러한 행렬은 두 개가 못 곱해지나요? 왜 못 곱해지나요? 그럼 아까 전에 왜 왼쪽의 행의 열과 개수가 같아야 되는지가 얘랑 얘가 곱해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숫자가 두 개면 여기에도 숫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각각 1대1 매칭으로 곱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행렬의 곱셈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만 있으면 곱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두 개라는 건 열이 두 개라는 거고 너도 두 개여야 된다는 건 행이 두 개여야 된다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n 곱하기 n 행렬에서 n 곱하기로 시작하는 행렬이어야만 같게 곱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게 다야 이제.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거와 반드시 생각할 건 교환법칙은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BA 얘는 가능해 안 가능해? BA는 이것도 해볼까? 이거 좀 이따 쓰지 뭐. BA 가능해 안 가능해? 예. BA AB 행렬은 저렇게 곱해지는 게 가능해. BA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B가 어떤 행렬이야? B가 여기 쓰여있네. 행이 몇 개? 3개. 열이 몇 개? 2개. B는 3 곱하기 2행렬이네. 그죠? A는 행이 2개, 열이 3개. 2 곱하기 3행렬이네. 어머, 같네. 그럼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B11, 12, 21, 22, 22. 개구리 왕눈이의 그 아름이 아빠가 투투였네. 31. 내가 미쳤다. 너희들 데리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미안해. 개구리 왕눈이가 뭔지 모르지. 아 내가 아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개구리 왕눈이는 없어. 개구리가 왕눈이고. 그렇지. 개구리가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112 개구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유. 112 개구리. 아유. 자, 그 다음에 A11 아따 쓰기 힘들구만. A21 22 23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가는 거야. 너와 한 번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여기 밑에다가 비교를 할게. 이 밑에다가 비교를 한 번만 해볼게. B11, A11 어차피 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11이 먼저 앞에 쓰여지는 게 마음의 위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B12, A21 그럼 A21, B12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랑 얘가 곱해지면 되죠. 그래서 B11, A12, A12, B11 더하기 B12, A22, A22, B12 이렇게. 그리고 얘와 얘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있는 건 다 곱해야 되니까. 해서 가면 B11, A13, A13, B11 더하기 그리고 B12, A23, A23, B12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굴 가지고 얘 가지고 한 번 더 가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곱해지면 A11, B21 더하기 A21, B22 이렇게 될 거고 또 A12, B21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랑 또 곱하고 있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서 곱하고 있는 거야. A12, B21 그리고 A22, B22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랑도 또 한번 곱해야 되죠. 두 번째 줄하고 마지막 열하고도 곱해야 되니까 A13, B21 더하기 A23, B2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 마지막 3행과 각각의 1열, 2열, 3열들이 곱해져야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A11, B31, A11, B31 더하기 A21, B32 그리고 또 A12, B31 더하기 A22, B32 이렇게. 그리고 A13, B31도 되고 그리고 이제 A23, B32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곱했어.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얘는 내가 일부러 두 개가 곱해지게끔은 해 놓은 거야. AB 행렬의 곱과 BA 행렬의 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가능해서 썼더니 그 결과는 꼭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꼭 불가능은 아니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무조건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교환 법칙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A, B 행렬과 B, A 행렬을 잘 조작해서 만들어내면 A, B도 곱할 수 있고 B, A가 곱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곱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지금은 곱해지게 만들었지만 이 BA가 곱셈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죠? 뭔 소린지. 이렇게 해내는 게 곱셈이야. 행렬의 곱셈.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더 얘기하자.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건 정사각행렬에서만 생기는데 그 단위행렬을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이 단위행렬은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1로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1로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진 이러한 행렬들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이 단위행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숫자에서 1의 역할을 해. 1의 역할을 해. 1의 역할.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숫자 1은 3에다가 1을 곱하면 얼마가 돼? 3이 나오게 해주죠. 그치? 그리고 3에다가 자리 바꿔서 1을 곱해도 누굴 나오게 해줘? 3이 나오게 해주는 숫자잖아. 그것처럼 이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건 A에다가 곱해지면 A 행렬을 나오게 해주고 A에다가 곱해지면 A 행렬을 나오게 해준다고. 이해되죠? 그런 게 단위행렬이야. 진짜요 선생님? 조금 있다가 곱해보면 진짜로 그렇게 돼. 그치?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A에다가 2를 오른쪽에 곱했을 때도 A가 나오게 해주고 A에다가 2를 왼쪽에 곱했을 때도 A가 나오게 해주거든.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니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요. 곱셈에서. 근데 단위행렬은 그럼 성립한다는 거예요? 단위행렬은 무조건 성립해. 단위행렬이 껴있으면 A2도 A고 2A도 A가 되기 때문에 단위행렬이 껴있으면 무엇이 가능해? 교환법칙이 가능해. 교환법칙이 가능해. 교환법칙이 가능해. 알겠죠? 알겠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곱셈의 정의, 그리고 곱셈의 가능성, 그리고 곱셈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단위행렬과의 교환법칙은 가능해.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쫑쫑. 아시겠죠? 응?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겠다. 개구리 소년. 자, 그래서 이제 이 780번 문제인데요. 780번 문제는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냥 사실 많이 보게 될 형태가 이러한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즉 2차 정사각 행렬을 되게 자주 보게 될 텐데 그 중요한 문제 한번 지금 보자. 780번. 얘가 규칙성 찾기 문제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규칙 찾기 문제 되게 중요할 거야. 주기성이 있거나 혹은 뭐 적당한 수가 계속 더해진다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가 계속 곱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제곱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을 찾으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문제를 적자. A라는 행렬이 1, 0, 0이 아하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로구나. 이렇게 돼서 A를 n제곱 할 거야 라고 하거든. A를 n제곱. 선생님 근데 같은 행렬끼리는 저렇게 교환법칙이나 제곱꼴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가능해. A를 2번 곱했어. 그러면 A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어. 왜냐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뭐 바꿔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적에 A n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성분의 합이 65가 되게끔 해주는 n값 찾아봐 그랬어. 그럼 한번 곱해봐야지 어떻게 할 거야.
A를 두 번 곱해 봐야지 되지 않겠니? A 제곱 이렇게. 쟤는 선생님 근데 A끼리도 무조건 같은 행렬끼리도 곱해지나요? 곱해질까 안 될까? 같은 행렬 1, 2, 3 얘랑 1, 2, 3 이거 곱해져 안 곱해져? 곱해져 안 곱해져? 안 곱해져. 그치? 같은 행렬인데 안 곱해진다고요? 안 되잖아. 2 곱하기 3행렬이고 2 곱하기 3행렬이잖아. 얘랑 얘가 같지가 않잖아. 그럼 곱해지지가 않지. 근데 쟤는 왜 돼요? 쟤는 2차 정사각행렬이잖아. 그죠? 정사각행렬끼리는 무조건 곱할 수 있지. 같은 행렬이더라도. 그치? 오케이. 그래서 A를 두 번 곱할 거야. 그러면 내가 1, 0, 0, 2 에다가 1, 0, 0, 2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내가 보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 1하고 누가 곱해져? 1이 곱해져. 그지? 그리고 0하고 0이 곱해져서 더해져.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1만 나올 것 같은데 1만? 그죠? 그 다음 여기 1하고 0이 곱해져서 0 0하고 2가 곱해져서 0 그럼 여기에 쓰여질 건 그냥 0이네 0이야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0하고 1이 곱해져서 0 2하고 0이 곱해져서 0 여기도 0이네 0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0하고 0 곱해져서 얼마? 0 2하고 2 곱해져서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되네. 이게 누가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들어간 얘가 A 제곱의 행렬이 되는 거지. A 제곱 행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규칙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모른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모른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해보자. A 세제곱은 이라고 했어. 그럼 A 세제곱은 1, 0, 0, 2의 제곱에다가 1, 0, 0, 2를 한 번 더 곱한 게 A 세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곱해보면 1, 1 이렇게 돼서 얼마야? 2의 세제곱 됐는데 이렇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럼 맞네. A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는 무슨 규칙을 갖고 있어? 거듭 제곱할 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은 안 바뀌고 2행 2열만 계속 어떻게 돼? 거듭 제곱 되어져 있어. 그래서 A n제곱의 행렬에서 여기 1하고 0하고 0은 그대로일 거고 여기는 2의 n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성분들의 합이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65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2의 n제곱 더하기 1이 65니까 2의 n제곱이 얼마니? 64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치? 그럼 n값은 얼마야 이거? 6인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788번 한 번만 볼게요. 788번에 A-B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10, 3마 2 그러면 A도 2차 정사각 행렬이고 B도 2차 정사각 행렬일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2차 정사각 행렬을 제곱하면 2차 정사각 행렬이 될 거고 그것들의 합 또한 이렇게 3호 1 2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때 무엇을 찾으래? AB 더하기 BA의 제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A를 저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니까 A도 B도 둘 다 2차 정사각형렬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에서 AB 더하기 BA를 알려고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 보려고 A-B를 제곱을 한 번만 해볼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생각해. A가 2차 정사각형렬이고 B도 2차 정사각형렬이기 때문에 이 A-B도 2차 정사각형렬이고 그걸 곱해서 제곱꼴로 표현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야. 왜냐면 A-B 너는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 행렬 곱셈 가능해? 당연하지. 가능해 라고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A-B를 제곱을 할 거야. 그쵸?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이거 맞아 틀려? 이게 곱셈 공식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무슨 단원이야? 행렬의 단원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행렬에서는 얘가 원래 곱셈 공식이면 얘들아 A-B의 제곱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의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너랑은 동류항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my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줬던 건데, 그치? 이게 곱셈 공식에서는 이렇게 써줬던 건데 행렬에서는 AB가 지금 2차 정사각형렬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얘네가 각각 어떤 행렬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두 개가 같아요 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개한다?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A에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써 주셔야만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AB랑 BA가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어디에 숨어 있어? A-B의 제곱 너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행렬은 교환법칙,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가능하니까 옮겼고 마이너스로 내가 끄집어내지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능하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B 플러스 BA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행렬에서 A-B의 전체 제곱 행렬을 빼면 되지. 이렇게. 그치 치영아? 그죠?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럼 선생님 A제곱 더하기 B제곱 행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3, 5, 2, 1이라고 줬잖아. 이렇게. 선생님 A-B의 제곱은요? 계산해야지. 1, 0, 3, 2. 얘가 A-B라는 행렬이니까 얘를 두 번 곱해주면 되잖아. 1, 0, 3, 2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랑 하나씩 곱하는 거죠. 그지? 마이너스라고 쓰고 1하고 곱하면 얼마야? 1. 0하고 3하고 곱하면 0이니까 1만 남을 거고 1하고 0하고 마이하고니까 0. 3하고 1하고 3. 마이하고 3하고 마유 해서 마3 이렇게 되겠네. 3하고 0하고 0. 마이하고 4 이렇게 되겠네. 이게 A-B의 제곱인 행렬이지. 이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얘를 각각의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행렬이니
성분을 더하면 빼는 거구나. 3 빼기 1은 2, 5 빼기 0은 5, 2 빼기 3은 5,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그럼 너의 성분의 합 S라고 하면 그 값은 12 빼기 3 해서 얼마? 9 이렇게. 그냥 복잡해 보이지. 복잡하지.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치 지영아? 자, 됐고요. 788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0번을 계산해, 799번을 해보자.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또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갈게요. 799 자, 799번에 얘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행렬 A와 어떤 행렬이야? 3AB라고 하는 2행 1열 행렬을 곱했더니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었어. 이렇게. 그리고 A 행렬에다가 이번에는 3A하고 5B를 성분으로 갖고 있는 행렬을 또 한 번 곱했더니 얘가 2,1이라는 성분을 갖는 것이 되었어. 이때 A 행렬과 AB를 곱한 값은 얼마니? 라고 할 적에 선생님 A를 구해야 돼요. 이게 A가 뭔데요?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XY, Z, W라고 놓고서 A를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할까요? 그러면 안 돼. 이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처럼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간다. AB 행렬과 AC 행렬을 더했을 적에 얘를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 다항식의 곱셈처럼 왼쪽에 A가 있으니까 A에다가 B 더하기 C 행렬을 곱할게 라고는 쓸 수가 있어. 그지?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가능하고 이것에서 이것으로 가는 것도 어때?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썼으면 A, B, C의 너를 A, 곱하기 B 플러스 C 라고 쓰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그지? 왜냐면 A가 어디에? C에 오른쪽에 곱해져야 되는데 얘는 왼쪽에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A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 A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적에만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얘가 이 행렬을 너희들이 보기 좋게 B 행렬 이 행렬을 너희들이 보기 좋게 C 행렬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B에다가 A 곱하기 C를 계산하면 3와 1을 계산해서 어차피 더해진 거니까 두 행렬 AB 행렬과 AC 행렬을 더한 거니까 4랑 2랑 더해서 6이고 마일이랑 1이랑 더해가지고 0 이렇게 표현해낸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A가 각각 왼쪽에 곱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써낼 수 있다. 표현해낼 수 있다. 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C는 요 행렬 3AB랑 3A5B랑 더하는 거니까 얘가 3A랑 같은 위치에 있는 3A가 더해서 6A가 될 거고 5B랑 B랑 더해져서 6B가 될 거거든. 그게 곱해진 게 6하고 0의 성분을 갖는 행렬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누굴 구하라고 돼 있어? 누구 구하라고 되어 있어? A 곱하기 AB 행렬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다.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 양변 6으로만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 1, 0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잠깐 나가지 말고 아니네. 지금 니네 하나만 풀어. 우리가 40분에 쉬는 시간일 거거든. 치영아 엎드려 자라고 얘기 안 했잖아. 아니 쉬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치? 우리 몇 번 푸냐면 781번 한 번만 풀어봐. 781번. 재규야 781번 풀어봐. 재규야 빨리 풀어봐. 현지 됐어요? 변명이도 됐어? 형 인지가 됐니? 어? 하고 있어? 해. 그냥 곱해서 같아라고 하니까 그치? 그냥 뭐 좌변 간단히 우변 간단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아 라고 하면 아마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건데 연립해서 풀어도 될 거고 아니면 여기선 구조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합과 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됐니?